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1,300원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인데 이 선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다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더해져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종가는 1,301.8원. 오전 장시작 10분 만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서둘러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결국 1,300원을 뚫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역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넘었던 시기는 총 3번, 모두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가장 높았던 건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닷컴 버블 당시인 2001년에 1,350원을 기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57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또다시 1,300원을 넘어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긴축하다 보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우려 탓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당분간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고요.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욱 빨라지게 되면 실질적인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과 원화 약세 탓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 4명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측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회사 사택 건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아래층에서 지내는 걸 보름 가까이 방치한 걸로 드러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가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한 내용 그리고 부서 상사가 보도 무마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피해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부서 선임으로부터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여성이 고민 끝에 SNS 메시지를 보냈고 선임은 기억은 못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없을걸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기분 나빠서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은 여전히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두 집 모두 포스코가 제공한 사택입니다. 사측은 지난 10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남성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까지 했지만 2주 가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무섭고 혹시나 보복을 할까 봐 많은 걱정이 됩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있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신고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여성은 극심한 험담과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타 부서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3개월을 쟤는 받았는데 왜 쟤는 받지 않았냐고. 여성은 2차 피해를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한 달 만에 포항제철소 부소장이 찾아와 원래 부서로 복귀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선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거 아니더라라고 인식이 되고 또다시 반복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서 상사는 피해 여성에게 제보 여부를 물어보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오늘 오후에야 부회장 명의로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선임 직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자, 얼마 전 10대 청소년 4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찰이 이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정인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도로. 헬멧도 안 쓴 10대 청소년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립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멈추자 뒤따르던 차량이 바로 오토바이 옆으로 멈춥니다. 이들이 타던 오토바이가 차량 운전자의 가족이 10일 전쯤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똑같이 생겨 확인하려 했던 건데 직감이 들어맞았습니다. 일단은 오토바이는 똑같고 번호판이 없고 애들이 타고 있고 바로 저거는 그냥 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 사흘 전 고속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붙잡힌 아이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나오냐? 좋아했네. 맞죠?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냥 훔친 오토바이를 돌려줬다는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도 하고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 이렇게 민중의 지팡이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 당시 고속도로에서 청소년들을 붙잡아 조사한 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경찰서로 와서 아이들 오토바이가 맞다고 해서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면허인데다가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도난 차량인지 차대조회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데 확인조차 안 한 겁니다. 어른이 오셔가지고 뭐 애들 거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른들을 사실 좀 믿은 거죠. 경찰은 무면허 청소년들에게 훔친 오토바이를 주고 거리로 돌려보낸 데 대해 조치가 조금 미숙했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2년 만에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런데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온 식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치 같은 채소 반찬들 그리고 국이랑 밥이 다였는데요. 군은 현역 병사들이랑 동일한 식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는 MBC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와 오이무침, 단호박 샐러드, 건더기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국은 해물 짬뽕국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에게 제공된 점심입니다. 균형이 잡힌 그런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배추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제가 먹을 때는 없더라고요. 사진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교도소 식사도 이렇게 주지 않는다. 북한으로 예비군 훈련 갔냐? 단백질은 어디 갔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며 국방부는 최신 장비를 갖춘 훈련장을 공개하는 등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식사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된 식사에 대해 반찬의 경우 개인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예비군은 추가 배식을 해서 먹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 훈련의 하루 식비는 현역 병사와 같은 11,000원 수준, 한 끼에 3,600원꼴로 7,000원 정도인 출퇴근 예비군 훈련 식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겁니다. 해협에 종사하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해역들 못지않게 좀 처우 개선을 해주고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제공한 부대 측은 예비군들은 자율 배식을 통해 현역 병사와 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다며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제보는 MBC, 이번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소식인데요.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교사에게 집단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8명, 240차례에 걸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 5살 아들을 보내던 부모는 6개월 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의 손톱 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즉각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확인을 요구했는데 교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왜냐면 그게 약간 저희가 지금 평가 때문에 조금 이제 전략거든요. 어머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원장도 학대가 없었다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원장이 하는 말이 학대 정황은 없었어요. 하도 잠을 안 자서 엉덩이 한번 툭 치고 그것 또한 학대라고 하시면 저가 죄송하고. 하지만 신랑이 끝에 보게 된 이틀치 CCTV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가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답답한 아이가 이불을 내리자 다시 와서 얼굴을 덮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3시간. 누워있는 아이를 거칠게 일으켜 머리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 밀어버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놀란 부모가 따지자 그제서야 사과한 원장. 하지만 경찰에 학대 신고를 하자 아동을 제적하겠다며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원장이 이제 우리 집 어린이집 아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했어요. 결국 피해 아동만 어린이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흐른 이달 초 다른 학부모 7명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동 학대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실제 내 아이가 학대당한 CCTV 장면을 보고서야 학대를 인지를 한 겁니다.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CCTV를 확인한 결과 8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된 학대만 240건, 이 가운데 60%는 발달이 느린 두 아이에게 집중됐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의자로 끌고 가 거칠게 앉힌 뒤 머리를 짓누르고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 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저 애가 좀 작아요. 가볍고. 근데 양팔을 잡고 선생이 앉아서 애를 같이 앉혀놓고 흔들어요, 애를. 꼭두각시 인형 놀이 하는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6개월간 운영을 계속해온 이 어린이집은 지난 10일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을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